안녕하세요. 요즘 책 좀 읽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조금 무기력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활력이 떨어져서 책을 덜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또 시간이 많아서 어디 못 나가니까 요즘 들어 책을 많이 읽고 계시다는 분도 계세요. 우리 스쿼트라도 좀 하고 하루에 뭐 한두 쪽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칭찬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칭찬해 드립니다. 아이들 칭찬하는 거, 저 엄마들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칭찬 받았어요 라고 댓글 남기는 거 보니까요. 저 혼자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칭찬을 하고 기분 좋아하면서 웃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그 글의 온도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코로나 덕분에 아이를 많이 알게 되고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물론 싸움도 많지만 아이랑 많이 밥도 먹고 하면서 아이랑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위기를 기회로, 제발 이 위기 좀, 그렇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패드 학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패드 아시죠? 어, 브랜드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패드 아니면 노트북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전자기기 학습이 점점 그 브랜드도 많아지고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그 브랜드 내에서도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저 얼마 전에도 새롭게 출시된 이제 모 패드 그 또 일주일 체험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있어서 놀랐어요. 놀라고, 이거 개발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다.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패드 학습을 봤는데요. 아이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안 하는 게 나은 친구들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시키면 좋을까 어떨까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맞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샘플 주문을 한 거는 체험학습은 이제 워낙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최신 버전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샘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제가 또 막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나서 좀 이제 나름 생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전제 조건 아이마다 정말 유용하게 활용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패드학습 광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광고를 보고 아마 이렇게 좀 훅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광고를 보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전과목이 해결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멘트들이 주로 이제 그쪽 패드 학습에서 많이 광고하는 멘트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전과목이 들어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것도 전 학년. 어떤 학습은요, 중학교 과정까지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이제 공부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게임도 넣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노래 같은 영상들, 아주 흥미를 끌만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뭐가 많다는 건요, 아이들이 조금 집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저는 심플하게 정말로 딱딱 필요한 그 교과목만 들어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회사마다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라도 더 많은 컨텐츠가 들어있어야 선택을 받기가 쉬우니까 컨텐츠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이들은요,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컨텐츠가 많은 회사의 것을 고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쉽게 넘어가고 그걸 호기심이 유난히 많은 성격이다. 그러면 차라리 심플하게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르시는 기준이에요. 아이가 이제 이 과목을, 이거 패드 학습을 선택을 할 때는요, 한 달에 10 몇만 원 정도 하죠. 이걸로 전 과목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학원을 따로 가지 않고 집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냥 문제집만 풀면 지루하고 진도 체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과목을 다 잡아야겠다라는 각오로 가시는데요. 패드 학습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엄마는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에다 맡겨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겠더라고요.
맡겨놓고 뭐 거기서 이제 전화로 담임 선생님 이렇게 배정되신 분들이 전화로 관리해 주시죠. 네, 그것도 믿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분들과 또 그 프로그램 자체와는 별개로 우리 아이는 그냥 이걸 열심히 듣고 있고 누르고 있고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그 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아이가 내 학습 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느냐는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 그걸 보고 있다고 해서 100%다 연결된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건요, 그 수업 내용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라고 해서 잘 설명을 들었는가 확인을 하는 형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요, 이 문제집 푸는 것보다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일단 이게 좀 멍하니 듣고 있으니까 좀 편하죠. 일단 우리는 수동적인 게 더 편합니다. 누가 앞에서 뭐라고 떠들어주면 일단 듣고 있는 건 편하잖아요. 편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시간이, 그리고 듣기만 하면 일단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을 자기가 해요. 초등 때 공부는요, 뭔가를 이렇게 듣고 앉아있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생각을 했어야 공부예요. 생각. 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초등 공부예요. 이 아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1차시, 나 다 했어. 1차시 다 했다는 거 뭘까요? 1차시 영상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자기가 생각한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막 클릭을 해서 문제를 다 맞춰요. 그러면 오늘 공부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미 이제 뭐 똘똘한 친구들은 그렇게 빠르게 진도를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보고 문제 풀고 보고 문제 풀고 하는 걸로는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꿈꾸는, 목표하는 높은 수준의 사고력은 사실 거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진도를 복습을 하고 이게 빠짐없이 문제를 풀어서 체크하는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 공부의 전체가 되거나 이것만 믿고 따라가다가는 정말 생각하는 힘, 그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힘을 놓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설명 듣고 문제 풀고, 이거로는 초등 때 공부가 부족해요. 이 형식만이 초등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요,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 하시더라도요, 이것과 병행해야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세요. 병행,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네, 저는 독서주의자니까 또 독서 타령을 하겠죠. 네, 독서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영상에 설명 듣고 문제 푸는 걸 잘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자기주도 학습을 착실하게 잘 해가고 있다. 1차시 끝나고 2차시를 했다고 해서 영어 끝나고 수학을 알아서 했다고 해서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이 완성되어 가고 있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독서는 무조건 병행되어야 하고요. 이 패드 학습에서 할 수 없는 거, 손으로 글 쓰는 거예요. 손으로 글쓰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패드 학습으로 아무리 100점을 맞은 친구들도요,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평가에 손으로 글씨를 써서 답안을 작성하는 걸 제대로 이 손으로 쓰는 거 훈련해보지 않은 친구들은요, 낯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글씨 쓸 때 자꾸 손 아프다고 하죠. 왜 아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초등 때 깨야 돼요. 손 아픈 걸 참고 내가 목표한 분량까지 쓰는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논술을 쓰고 수행평가를 보고 서술형 평가에 답안을 작성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손이 아파도 내가 끝까지 쓰는 거. 그런데 패드 학습으로 할 수 없는 게 손글씨예요.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진도는 복습은요, 패드 학습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요. 일기 쓰기, 좀 자유 글쓰기 하는 것들, 글쓰기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수학이에요. 수학을요,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수학 서술형 평가의 주요 문항들 유형이에요. 그쵸? 풀이 과정을 쓰라는 거는 구구절절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식을 순서대로 풀이했던 그 순서대로 식을 쭉쭉쭉쭉 쓰면서 그걸 답까지 도출을 해내는 과정을 쓰라고 하는 건데요.
패드학습은 그 특성상 아무래도 네, 그 풀이 과정까지 섬세하게 다 이렇게 적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풀이 과정에 아마 이렇게 뭐 네모칸이 넣어 있거나 아니면 맞게 쓴 것은 이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고르거나 하는 형식의 문제들이 아직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풀이 과정을 손으로 써볼 기회가 패드 학습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학을 꼭, 네, 공책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야 할까요? 네. 수학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학원,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네. 수학을요, 공책에 따로 풀어요. 문제집 밑에다가 막 이렇게 풀어서 정답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요. 수학 문제집이 있으면 수학 공책이 있고요. 공책에다가 1번 풀이 과정을 자기가 쫙 씁니다. 왜요? 이게 서술형 평가 훈련이거든요. 서술형 평가에서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예요. 막 보이지도 않게 풀어서 정답 37, 정답만 쓰는 게 서술형 평가의 그 풀이 과정이 아니죠. 풀이 과정을 이 문제를 풀 때, 평소에 풀 때요,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책에다가 식을 쓰고 답까지 쓰는 연습, 그 과정으로 풀었었던 친구들은요, 서술형 평가 대비가 끝난 거예요. 그게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패드 학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단순 암기 혹은 개념 정리 아니면 즐거운 뭐 영어 영상이나 영어 단어 암기 같은 것들 이렇게 좀 활용할 만한 좋은 컨텐츠들이 들어 있어요. 그것들 패드 학습으로 했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과목들은 패드 학습을 선별적으로 거기에서 과목과 컨텐츠를 골라서 하시고요. 수학은 반드시 거기 문제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답을 풀이 과정을 공책에 쓰게 하시고요. 글쓰기는 따로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독서 역시 반드시 병행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전과목 학습 패드만 갖다 놓으면 우리 아이 공부가 다 됐고, 전과목 학습 패드를 우리 아이가 진도를 막 따라가고, 심지어 더 빨리 가기까지 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안심을 하시다가는, 네. 나중에 반드시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자기가 굉장히 자기 조절이 잘 되고 통제가 잘 되고 자기 조절력이 있는 친구들은요, 하기로 했던 분량까지 자기가 탁탁탁 맞히는 경향이 있어요. 계획한 대로 딱딱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닌 친구들의 경우에는 나 이거 할게 라고 해서 그걸 긁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눌러보고 이거 듣다가 다음 강으로 막 넘어가고 2강 듣다가 3강으로 넘어가고 다시 1강으로 왔다가 혹은 네, 거기서 제공하는 어떤 학습적이긴 하지만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것만 계속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지 어떤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패드다 보니까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패드라면 계속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이렇게 막 누르면서 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매일 반복을 하면 아무래도 자세와 눈에 무리가 있겠죠.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패드라는 걸요, 그냥 그 엄마표 아래에, 네, 엄마표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위에 패드가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아래에 패드가 있고, 패드는 영어 노래, 영어 단어에 암기하고, 사회 복습용, 과학 복습용, 이렇게 과목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요. 네, 사회는 패드로 하고, 과학은 뭐 실험 관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의 수단, 도구로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우리가 공책을 사용하고 어떤 과목은 수학 익힘책으로 풀죠. 그런 것처럼 어떤 과목, 그리고 어떨 때, 네, 어떤 용도, 그러니까 뭐 평가 한번 확인해 볼 때, 요럴 때 이제 쓴다라고 해서요. 이거를 엄마가 충분히 다 보신 상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막 끌려다니고 이것만 했으면 다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충분히 장점이 많아요.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엄마가 모든 걸 문제집으로 다 관리하실 수 없다. 교과서로 다 놓고 앉아서 하나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항상 샘플, 그 체험학습 일주일 있죠. 체험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네, 체험학습 일주일은 모든 기계들, 모든 패드 학습들이 다 가능하니까 반드시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체험을 일주일만 해보잖아요. 요즘 같은 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체험을 일주일만 해보면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 애는 아닌 것 같다. 이걸로 하다가는 맨날 싸우고 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그거는 보시고 네, 체험해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독서, 글쓰기, 수학은 반드시 병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네, 또 다양한 사연들 만나고 있어요. 이거 영상이랑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슬기로운 초등생활 찾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서도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